않을 거예요. 하지만 홍 시장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당이 너무 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공개됐던 녹취도 들어보면은 이 안에 보면은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전반을 디스한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그때 입당하기 전부터요. 다 줄 세우면 된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제가 냉정하게 또 말씀드리면요.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우리 당의 초선 의원들 영남 의원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뭐 좋아하거나 챙기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들 그냥 복지부동하면서 나는 아닐 거야라고 하면서 그냥 지금 뭐 옛날에 연판장에도 이름 쓰고 막 이랬던 거거든요. 이분들이 나중에 그러면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끽 공천에서 잘리면은 어떤 정치적 동력이 생길까요 이분들한테? 예. 그럼 자기들이 줄 섰다가 그냥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좀 앞으로 홍 시장님과 저와의 관계는 결코 연대나 이런 것도 아니고요. 다만 때에 따라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가겠죠 같이. 네. 예. 지난 대통령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홍준표 후보를 지지할 걸 이런 마음이 혹시 들기도 합니까? 저는 제가 그 대통령 경선을 치른 다음에 네. 저와 가깝던 유승민 의원 쪽 지지자들이 굉장히 저한테 실망감을 토로했습니다. 왜 유승민 의원을 돕지 않았냐고요. 근데 제가 그거는 그분들과 오랜 관계가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당대표가 무슨 경선에서 한쪽 편들면 그거 콩가루 되는 거다. 네. 그런데 그분들은 그래도 섭섭하니까 계속 아직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입장에서는 당대표의 책무라는 거는 공정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또 녹취에서 나온 내용들을 하면은 뭐 당원을 누가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 이런 것도 나오던데 진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또 누가 또 폭로할지도 모르고 한번 봐야죠 그거는. 네. 자 윤핵관에 대해서 상당히 또 비판적인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윤핵관들이 하는 꼴을 보면 열받아서 네. 보수 확장보다는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 윤석열 대통령 최근에 은행이 아주 거칠다. 또 야권과 이 야당과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또 이념 전쟁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고요. 대통령의 지금의 국정 스타일, 대통령이 원래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윤핵관들이 대통령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 제가 그래서 어제 그 녹취가 올라온 다음에 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윤핵관 성님들 죄송합니다. 앞으로 윤핵관 안 까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지금까지는 저의 인식은 대통령이 정치를 처음 하시다 보니까 당에 이제 들어오시면서 백지장 같은 상태에서 정치에 대한 어떤 관점이 백지장 같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 이준석에 대한 험담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당에 대한 왜곡된 시각들을 윤핵관이 대통령한테 주입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녹취는 뭐 저는 내용은 별다른 게 아니라 근데 시점을 보니까 입당하기 전부터 스스로 그런 관점을 갖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윤핵관이 주입했다기보다는 본인의 생각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윤핵관들이 뭔가 굉장히 아주 안 좋은 정보를 주입해가지고 대통령이 그런 생각하시나 해서 윤핵관들을 계속 때렸는데 윤핵관 성님 일체들에게 제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본인이셨습니다. 윤핵관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자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네. 일각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뭐 그래도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만큼은 공천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어떤 이야기 당내에서 논의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논의를 하든 말든 저는 관심 없는 게 제가 노원병에 나가가지고 하는 게 예를 들어 노원병에 뭐 다른 사람이 공천받을 사람이 있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조롱을 감내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노원병에 나가고 싶고 지금 그래 나가서 당선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요. 근데 뒤집어 말하면 또 예전처럼 젊은 사람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험지에서 막 뛰고 그리고 그때 무슨 영남 다선 이런 사람들은 따뜻한 데에서 이제 자동 당선되고 나중에 그런 사람만 또 살아남아가지고 원내 정치를 이끌고 또 오른쪽으로 경도되고 이런 정치를 저는 더 이상 보는 것도 이제 지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수도권에서 충분히 당이 붙어볼 만한 상황을 만들기 기대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 거고요. 저는 다만 이제 그게 아니라 완전히 뭐 당이 나락으로 가고 있고 수도권에 출마하는 게 무의미한 상황이 되는 순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기를 세게 들 겁니다. 예. 만약에 이번 공천, 이 총선 공천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노원구 공천이 주어진다. 그러면 받을 생각입니까? 또 받는다는 의미는 지금 지도부와 관계가 상당히 회복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보시죠. 지금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강서구청장 공천을 정말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잖아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김기현 대표는 너무나도 잘합니다. 당내에서 오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 보궐선거 지면은 지도부 사퇴론이 불 일듯이 일 것이고 그렇을 때 버티기 힘들 거는 알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외력이 작용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입장이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력의 뜻이라는 거는 그 외력은 대통령을 의미하는 겁니까? 뭐 김기현 대표보다 센 누군가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김기현 대표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거지
네,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이긴다면요, 수도권 위기가 아닌 거니까 저랑 오히려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짐 싸야죠. 근데 만약에 진다고 한다면은 수도권 위기 맞고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 선거를 칠 수 있겠냐는 말이 들불처럼 일어나겠죠. 네.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이준석 전